자, 첫 번째 문제죠. 실행되는 출력문에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적어달라라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정답을 여러분들이 푸실 때, 그러니까 정답이 참만 나와야지, 혹시라도 F4 눌렀는데 거짓이 나온다 하신 분들은 문제를 잘못 푸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1일 때, 즉 참이니까 이게 실행되는 거고, 0이니까 얘가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실행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얘는 이제 물음표고 참만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겠습니다. 자, A라는 변수에 10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자, 10은 10과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참이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지 않다라 했으니까 10은 10과 같은데 같지 않으니까 거짓. 자, 10은 10보다 크대요.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그죠?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뭐죠? 맞는 말이죠. 크진 않지만 같잖아요. 그럼 참 툴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B라는 변수에 10이 또 들어왔네요. 자, A도 10이고 B도 10이니까 얘는 맞는 말 틀린 말? 10이랑 10이랑 그렇죠. 같으니까 참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에는 true 또는 false, 이게 true, false가 참과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C 언어에서는 1과 0이 참과 거짓이기 때문에, 자, C라는 변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처음에 이걸 보면 헷갈려 하시는 분 계세요. 자, 이거는 그냥 계산이죠. 계산, 연산된 결과. 자, 는이 뭐예요? 대입 연산자죠. 그러니까 즉 얘가 계산된 결과를 이 C라는 변수에 집어넣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10은 10과 같지 않다래요. 맞는 말 틀린 말? 그죠? 틀린 말이죠. 10은 10과 같지 않다 했으니까 얘는 뭐겠어요? 틀린 말이니까 뭐예요? 0이잖아요. 그러면 C라는 변수에는 0이 할당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0이죠. 그죠? 그러면 0은 뭐예요? C 언어에서 거짓이니까 뭐 적어줘야 돼요? 거짓 적어줘야죠. 그래서 거짓 3. 자, 그 다음에 0은 0과 같대요. 맞는 말 틀린 말? 그죠? 맞으니까 참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느낌표 요게 왔는데, 이게 처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자, 얘도 이제 논리 연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 연산자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들이 0, 그러니까 C는 0이잖아요. 그죠? 거짓이기 때문에 0이죠. 그러면 0을 뒤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0이라는 거는 거짓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0이라고 하면 0 뒤집으면 뭐라 할 건데요? 그죠? 모르죠. 자, 근데 C 언어에서는 0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을 반전시키면 뭐겠어요? 그쵸, 참이죠. 그러면 얘는 뭘로 반전된다? 1인 거죠, 1.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참 5 적어줘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서 지금 얘가 1인 거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가로 안쪽부터 계산을 해요? 소가로 바깥쪽부터 계산해요? 그죠? 안쪽부터 계산하니까 얘는 이미 뭐예요? 1이잖아요. 그죠? 그럼 1을 또 반전시키면 뭐예요? 그죠? 0이니까 얘는 거짓이겠죠. 거짓 4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라는 변수에 1이 들어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과 1은 같지 않대요. 맞는 말 틀린 말? 그죠? 맞으니까 참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연산자가 왔어요. 처음에 요걸 풀라고 하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제가 연산자에는 뭐가 있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 문제 풀면 돼요. 비교 연산자가 있고 논리 연산자가 있네요. 뭐부터 계산한다 했어요? 비교 연산자부터 계산한다 했죠? 비교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세니까. 자, 1은 1과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으니까 1이죠. 2와 2는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1이죠. 3과 3은 같대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1이죠. 4와 4는 같아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틀린 말이니까 0이죠. 자, 그러면 ND 연산자는 뭐라 했어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인 경우에 참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1 AND 1이니까 둘 다 참이잖아요. 참이고 참이니까 실행하면 뭐예요? 참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ND 연산자 또 뭐예요? 참이니까 1이죠. 자, 근데 ND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나오면, 즉 0이 나와버리면 그 결과가 뭐다? 거짓이라 했으니까 얘는 0이죠. 그럼 뭐예요? 얘? 거짓이겠죠. 자, 마찬가지죠. 10은 1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니까 0. 2는 1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5월 연산자라고. 5월 연산자는 뭐죠?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데 둘 다 거짓이면 뭐? 거짓이잖아요. 그럼 얘는 실행하면 뭐예요? 둘 다 거짓이니까 0이겠죠. 그렇죠? 거짓 적어야죠. 자, 그 다음에 10은 10보다 크다. 이거 위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거짓인가 0이죠. 그 다음에 얘도 위에서 했잖아요. 거짓이죠. 자, 100은 100과 같대요.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죠. 1이죠. 자, 그 다음에 0, 5월 0. 이거 뭐야? 아까 위에서 확인했죠. 뭐였어요? 0이죠. 그죠? 자, 근데 ND 연산자는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와버리면 뭐다? 거짓이라 했으니까 거짓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소가로 안쪽부터 계산을 했죠.
그러면 위에서 지금 이미 뭐 했어요? 우리 계산한 결과가 0이었잖아요. 얘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0을 또 뒤집으면 뭐 있어요? 그렇죠. 1이죠. 참이죠. 그러면 참 적어줍니다. 그러면 거짓 3개에 참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 어차피 거짓은 뭐 출력되지 않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참 7이죠. 자, 이런 식으로 풀게 되면 참이 총 7개 나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참이 안 나오고 거짓이 나왔다 하신 분들은 문제 잘못 푸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논리연산자 개념이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자, 문제 시작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제 스캔F라는 게 이제 처음 보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뭐 주석 잘못 지었나? 에러가 났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것도 필요 없고요. 자, 이 스캔F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printf가 뭐죠? 표준 출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scanf가 바로 표준 입력이에요. 표준 입력.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깊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자, 이 형태가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얘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면 나이를 입력해주세요 하면 입력받은 그 결과를 그냥 age라는 변수에 넣어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주석 풀고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5, 13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 값을 여기다 변수에다가 넣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래요?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래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만 봐도 정답이 나오죠. 자,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이래요. 그러면 얘는 이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되는 거죠.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이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맞게 코드를 짜주면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자, 만약에 19세 이하인가요? 이하라는 건 뭐예요? age가 19세 이하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때 쓸 수 있는 연산자가 바로 뭐? 그렇죠. 5월 연산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age가 60세 몇 살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다 printf 해가지고 뭐가 쓰면 돼요? 할인 대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코드를 쓰지 마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뭐 19세 이하니까 15 입력했어요. 그럼 할인 대상이겠죠. 그러면 할인 대상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었으면 여러분들 코드를 써봐야죠. 70 해볼게요. 할인 대상이죠. 자, 하나 더. 그 사익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if문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때 조건이 아니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age가 몇 살 미만? age가 몇 살 이상? 20살보다? 그쵸, 20살보다 크거나. 근데 얘는 5월 연산자를 써줘야 될까요? 엔드 연산자 써줘야 될까요? 얘는 엔드 연산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age가 여기다가 60살 미만. 그러니까 20살 이상이고 얘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20살 이상 그 다음에 60살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일 때는 할인 대상이고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면 20살 이상이고 60살 미만 그 사이에 숫자 있는 것들은 뭐예요? 할인 대상이다 할인 대상이 아니다?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살부터 59살은 할인 대상이야 할인 대상이 아니에요.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가지고 할인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걸 조건을 만들 수가 있어야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여기다가 뭐 20 써볼게요. 당연히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올 텐데 그러면 엔드 연산자를 쓴 이유가 뭘까요? 자, 엔드 연산자는 뭐라 했어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만족해야지만 뭐다? 그 결과가 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5월 연산자로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뭘까요? 이거는 나이가 20살 이상이거나 60살 미만일 때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건문을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60이라 입력했어요. 그러면 조건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했잖아요. 제가 조건문이라는 거는 양립할 수 없다. 즉 복수개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복수개의 정답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지금 어디서 걸리는 거예요? 자, 일단 60살이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60살 이상 할인 대상 맞죠?
근데 어디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20살 이상에서 걸려버리는 거죠. 왜냐면 20살, 60살은 20살 이상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그 값이 age가 60이라 했을 때 얘는 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거짓이더라도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참을 내뱉는 녀석이잖아요. 뭐가? 5월 연산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얘는 20살 이상과 60살 미만 그 사이의 숫자가 만족을 해야 되니까 5월 연산자가 아니라 엔드 연산자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했을 때 얘는 이지선다의 구조가 와요. 이지선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건문 두 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한 바에 1번이 정답이 2번이 정답이 아니고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2번이 정답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앞에 뭘 붙인다? else if 붙인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개의 조건문을 몇 개의 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서 쓰는 게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해봤자 또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이지선다고 얘가 정답이면 얘는 정답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할인 대상이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거 그냥 else로 쓰면 되겠죠. 그죠? 이게 정답인 거죠. 자, 실행해보면 20 입력하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15 입력하면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64 이상의 70 입력하면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는 거죠. 잘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못 풀겠으면 그 해당 조건에 대한 그 사례들이 뭐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한 것도 있고 조건문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냐 없냐. 엔드 연산자랑 올 연산자를 못 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념을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엔 뭐래요? 자, 제가 아까는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를 이용해서 풀었지만 이번엔 뭐래요? 없이 풀래요. 자, 그러면 없이 푼다 해가지고 당황을 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이 조건에 맞는 조건문을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age가 몇 살 이하일 때는 할인 대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19세 이하일 때는 할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 조건문 뭐 하면 돼요?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래요?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 아니래요. 할인 대상이래요. 그럼 또 조건문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60세 이상이면 이때는 할인 대상이니까.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조건도 아니고 이 조건도 아닌 경우에는 할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age가 20살 이상, 그 다음에 60살 미만일 때는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자, 이때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만약에 age가 20살 이상이거나, 자, 조건문 안에는 조건문을 쓸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냥 여기다가 조건문 하나 더 써주면 돼요. 60살 미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때는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프린트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요건 어떻게 실행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참이다 그러면 어디 조건문으로 내려온다? 밑에 조건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밑에 조건문을 내려서 만약에 얘가 참이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를 출력을 해주겠지만, 자, 얘는 만약에 참이 아니래요. 얘가 거짓이면 뭐예요? 당연히 여기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지도 않겠죠. 여러분들 여기 조건문이 거짓이면 얘 실행조차도 안 하겠죠.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자, 그렇게 되면 실행해볼게요. 실행하면 제가 20살 입력하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고, 또 실행해보면 60살 이렇게 입력하면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죠. 그죠? 잘 되죠? 자, 근데 어차피 이렇게 쓸 바에는 어떻게 쓰는 게 나아요? 이 부분이 몇 개의 덩어리요? 3개의 덩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야 돼요. 그 다음에 얘도.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할인 대상이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1, 2번이 정답이면 1번이 정답이거나 2번이 정답이면 어차피 3번은 정답이 아니잖아요. 또는 1, 2번이 정답이 아니면 3번이 정답이잖아요. 그죠? 그럼 굳이 여기서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뭐 쓰면 돼요?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출력받을 수 있다. 20사람 하고 입력되고 50 입력하면 잘 되고, 그 다음에 70. 그러니까 값을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문을 여러분들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없이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혹시라도 이 문제를 못 풀었다는 거는 여러분들 조건문을 이제 많이 안 써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조건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이해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문제를 계속 꼼꼼히 읽어봤어야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시간에 못 풀었다 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한 번씩 풀어보세요. 대부분 요거를 문제 강사랑 풀었다 해가지고 끝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걸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조건문에 대해서 문제 풀어왔고, 조건문은 여러분들 제어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됐습니다.